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마다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계양말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급 간의 대결로 이번 총선 최고 관심 지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서울 동작을엔 경찰국 신설에 맞섰던 유삼영 전 총경이 전략 공천을 받아 경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동탄 이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지역구로 대구와 수도권 등을 놓고 고심해왔던 이 대표는 동탄 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 미래 공약을 펼치기 좋은 공간이라며 출마 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여있는 그 화성벨트에 같이 모여서 젊은 메시지 내고 민주당은 인재 영입한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화성을에 공천했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에선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의원까지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한꺼번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김해갑으로 지역구 변경을 원했던 오선의 김영선 의원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이 취소됐고 고향 정에는 3선을 역임한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고양시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략적으로 약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해가지고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당시 대통령실 국방분야 보고라인에 있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은 가운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가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위 평가를 통보받거나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이탈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시흥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당 지도부는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친이재명계 김성환 의원도 서울 노원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간 갈등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친문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결정은 밤 늦게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께서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없으셨나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갈등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인 이계호 의원의 경선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결정만 기각돼 결국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총선 승리 과제도 내던졌다며 내 맘대로 사천이라고 비판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거취 결단을 시사했습니다. 마포갑 컷오프에 반발한 노웅래 의원은 9일 만에 단식 농성을 멈췄지만 하위 10% 통보에 탈당한 5선 서른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민주연합을 꾸린 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민주세력 결집 확장을 위해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장일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경찰이 즉각 진화에 나서 상체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원 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장 전 위원장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명의 경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의사단체가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경찰이 의사협회와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는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사 전체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이후 분노한 의사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거랑 13명 우리 전공 후배들한테 뭐 내려보낸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이에 정부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 행동의 주도자, 가담 정도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의사협회를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 WMA가 낸 비판적인 입장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의료계 혼란을 낳았다며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미루고 중증, 응급 환자만 받은 서울의 대형 병원은 오히려 한산했고 2차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다리가 금 같거든요. 그냥 이제 집안에서 돌아다니시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넘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응급실에서 받아주려나 걱정은 많이 했죠. 다음 주 계약이 종료된 전임의들마저 추가로 이탈할 조짐이 보이자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언제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술이 미뤄지고 치료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사 파업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냈던 소송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를 김상훈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지난 2000년 의사 파업 당시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3살 아이는 5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무르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뒤늦게 2시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장폐쇄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이듬해 전원을 늦게 한 병원에 소송을 냈고 6년여 만에 법원은 8,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 신속하게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뒤늦게 의사 동행도 없이 먼 병원에 옮겨 수술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2000년 의사 파업 때 복부 조영수를 받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환자에 대해서 법원은 병원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업 상황에서 의료진이 조영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이 악화되거나 환자가 사망하게 된 과정에 병원의 구체적 과실이 확인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웠다.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책임 인정이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지. 애초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환자의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진 파업으로 암 수술이 당일 취소된 환자에게 병원이 위로금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지만 이번엔 병원들이 미리 환자들에게 수술 연기를 통보하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배상한 돈을 과실이 있는 의료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이미 환자를 보지 않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